인생을 처음 사는 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 클로징 멘트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늘 누구나 처음 살아서 또 어려움도 많죠. 그렇지만 그래서 오히려 늘 인생은 하루하루가 새롭고 또 신기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탐색하고 여행하는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요. 두 번째로 이제 MBTI 검사를 본 이후에 해석과 세세한 선호 경향을 우리의 특성, 우리가 원하는 진로, 직업,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이야기로 구성했으니까요. 오늘 강의도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네, 출발 한번 해볼까요? 고고고! 첫 번째, 외향과 내향. 여러분은 어떤 성격이 더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외향? 내향? 아니, 정답이 없다고요? 네. 한번 그럼 살펴볼까요? 사실 어떤 유형이 좋다라고 이렇게 개인마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외향은 외향대로, 내향은 내향대로 사실 각기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내가 장점을 어떻게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어떻게 최대한 보완했느냐가 결국은 좋은 거지 어떤 유형이 좋은 거다. 이런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외향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향성은요, 이 에너지에 우리가 외향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분출하는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내향형은 에너지가 안쪽으로 이렇게 비축하는 유형이라고 했는데요. 주의 집중이 외향형은 항상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세계에 관심이 있고 자기 내면보다도 자기한테 관심이 있을 때도 내면보다는 바깥에 비치는 자신의 이제 외형적인 모습에 관심이 좀 많은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의 사람들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다채롭게 만나길 원합니다. 배터리로 보면 여러분 배터리가 이게 충전이 안 되면 방전이 되는 게 기본 룰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외향형은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에너지가 비축되지 않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향형과 내향형에서도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에 살아갈 때 어려운 유형이 어떤 유형이 더 어렵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향형도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사실 외향형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향형은 어느 정도 비대면 상황에 조금 익숙하거든요. 외향형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폭넓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5인 이하 사적 모임 제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대체로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요. 직장 상사분들을 여러분이 만나실 때도 여러분이 외향형이든 내향형이든 만약 상사가 외향형이다 이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오면요.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느냐면 외향형 상사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모셨던 이제 여러 상사님 중에 외향형도 있고 내향형도 있는데요. 외향형 상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문서를 이제 작성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요. 말로 해봐, 말로. 이야기하거든요. 거기 보고서에 다 써져 있잖아. 이랬다가는 혼납니다. 말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외향형 상사에게는 미리 말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내향형 상사에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내향형 상사에게 가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 이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문서로 써와. 보고서 써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그만큼 선호하는 유형이 외향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소모에 의한 에너지 충전, 굉장히 사교적이고 인사도 비교적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동시에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회식을 할 때도
여러 사람이 몇십 명 있는 이런 회식 하던 때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외향형은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메뚜기처럼 인사 나누는 걸 선호하고요. 내향형은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향형은 굉장히 정열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예, 경험한 다음에 이해를 하려고 하고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의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 조금 만나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지난주에 뭐 했는지,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 내향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향형은요, 왜 자꾸 내가 지난주에 뭘 했는지, 방학 기간에 뭘 했는지, 휴가 기간에 뭘 했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외향형이 부담스럽습니다. 아직 뭐 친해진 관계도 아닌데 자꾸 뭔가 들이미는 것 같은 느낌이 불편합니다. 주의 집중이 굉장히 자기 내부에 있고요. 그래서 집중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무작위로 폭넓게 하는 것보다는 소수와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깊은 대화를 선호하고요. 글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를 안 좋아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나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하다라면 SNS나 카톡이나 이런 형태로 비대면으로 이제 소통하기를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향적 활동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나 어떤 모임에 있었다라면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고 힘들고 지친 느낌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뻗어짜죠. 푹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전해야 다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고요.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3명, 4명보다는 당연히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안 좋아하고요. 가능하면 1대1 소통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조용하고 신중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게감이 있고 어른스럽습니다. 이해한 다음에 경험을 하려고 해서 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서서히 알려지고요. 그러니까 깊이와 집중력이 굉장히 있는 게 장점이다. 자, 이 외향과 내향은 차이는 힘의 근원, 내가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는가, 이게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지나치게 외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야기 나온 친구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외향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과흥분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흥분성이 있는데 오버잖아요. 지나치게 흥분성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민감성이 굉장히 이제 강한 사람들인데요. 이런 성향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또 천재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최종원 양이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잘 모르는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집중할 때는, 그림을 그릴 때는 굉장히 집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 하시는 이 린다 실버맨이라는 분은요, 이 영재는 과흥분성과 함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과흥분성은 영재가 가지는 성격의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제 너무 드러내는 외향성을 사실 선호하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나마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서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히 아주 경박스러운 행동으로 보일 수 있었던 문화가 아직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향형에게는 어떤 직업이 어울리느냐면요. 그러니까 대체로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행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직업에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외향형에는 어떤 직업이 어울리나 특정한 직업들만을 이렇게 언급을 하려고 하다가요. 이게 연구소에서도 안 나와 있고 제가 임의로 어떤 특정한 직업을 이야기를 한다라면 대단히 오해할 소지가 많아가지고 그런 특정한 직업보다는 이런 직업적 특성에 있는 일을 하면 훨씬 잘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유추하시고 받아보시면 훨씬 더 큰 배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일들. 자, 이게 그렇지 못한 일을 했을 때 당연히 만족도가 떨어질 거다라는 걸 유추해 보실 수 있겠죠. 변화와 활동을 굉장히 선호하고요. 신속하고 단순 명료한 절차들을 선호하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요. 안 돼, 너 이런 식으로 하는 보수적인 환경에 있다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한 경험,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이런 직업, 사람들에게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직업. 이 연예인 중에서도 근데 외향형이 있고 내향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기에 맞는 특정한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색깔로 소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외향적 직업을 하더라도 내향적 직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과 접촉하고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요. 자신의 힘을 극대화하는 것을 극도로 선호하는 유형이 외향형에 어울리는 직업적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외향형과 내향형을 표현하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향형은 조금 이따가 말씀 올릴게요. 자, 외향형을 표현하는 단어는요. 활동적인 사람, 사교적인 사람,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잘 어울리는 사람, 파티를 이끄는 사람, 사회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어의 웹스터 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내향형은요. 수줍은 사람, 자폐성을 가진 사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외로운 늑대,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 자기중심주의자, 자기도취자 이렇게 웹스터 사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언뜻 보면 어떤 유형에 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가요? 네, 맞습니다. 외향보다 내향형의 부정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웹스터 사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서양어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70~80%가 외향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를 항상 좀 폄하하거나 틀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인 거예요, 내향형이. 그러다 보니까 소수를 좀 안 좋게 폄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항상 인류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 소수가 다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에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DNA는 항상 소수를 남겨두거든요. 이 소수가 나중에 생존 환경이 변화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반대겠죠. 이 한국인과 비롯해서 동양인들은 내향형이 70~80%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은 50대 50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과 우리나라의 모든 직장 생활과 이런 것들이 외향 중심으로 사실 좀 보상하는 체계가 있다 보니까 내향인데 외향으로 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는 뒤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시간 정말 길게 말씀을 올렸는데요. 제 욕심이 굉장히 꼼꼼하게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내용이 2배로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내용 너무 좋았죠.
다 못다한 부분은 꼼꼼하게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자기 탐색해 보시길 권합니다. 언제든지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성장이 일어나는 하루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